도시 한복판.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고 있다. 신속한 화재 진압에도 높은 건물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인다. 집에서 불날 수 있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아니요? 원래는 없었죠. 원래는 없었는데 그거 이렇게 사고 나고 이런 걸 보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부주의가 부르는 수많은 화재들. 특히 도심에서의 화재는 그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받은 즉시 출동하여 현장에 5분 이내로 도착하지 못하면 화재의 초기 진압은 실패하게 된다. 특히 도시의 화재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만드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신속한 조치로 인명 피해는 없이 불은 꺼졌지만 한 가족의 보금자리는 한순간에 채로 남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매년 4만 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는데 2015년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2천여 명의 인명과 4,300여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도시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해 그 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건물 내에 또는 한 지역에 모여 사는 아주 독특한 그런 특징이 있어서 이런 곳에서 이제 화재가 나면 사실은 작은 데서 화재가 나면 작은 인력이 이제 피해를 보지만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엄청난 그런 인력들이 또는 재산들이 피해가 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대부분 자신이 사는 공간의 위아래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일하는 일터 또한 마찬가지다. 만일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건 한 사람의 피해뿐만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많은 건물들이 초고층화되고 밀집화되는 도심. 이러한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가 치명적으로 커지는 근본 이유는 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 때문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이 나면 이 연기는 위로 올라가는 게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자연 그 대류 현상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고 또 천장에 도달하면서 아래쪽에서는 열이 나면서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 압력이 공기를 밀어내거든요, 위로.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의 연기가 천장 위로 흘러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많은 화재가 일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물, 화재 안전을 위해 건물을 지을 때부터 대비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곳은 서울 인근의 신도시 개발 건설 현장. 신도시로 계획되어 지어지는 만큼 화재 안전에 대해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완됐다고 한다. 건설 현장에서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안전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 불연제 사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불연제란 불에 안 타는 건축 재료를 말한다. 이 건물의 경우 외부 벽을 둘러싸는 단열재 등을 불연제로 사용함으로써 현장의 안전이나 완공 후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지금 경질 우레탄, 발포 폴리스테린으로 설계가 돼 있었어요. 발포 폴리스테린이나 경질 우레탄 종류는 바로 연소가 하면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화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지금껏 건물 내부에 설치됐던 단열재가 점차 외부로 나오게 된 이유는 에너지 효율 측면을 높이기 위해 법이 개정될 때마다 단열재의 두께가 두꺼워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열재가 화재에 취약하면 건물 전체, 즉 인명과 재산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김포 화재 같은 경우도 그 자재가 경질 우레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천정 마감재가 그러니까 그 불에 취약하면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돼 갖고 그 인명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 종합터미널 화재.
목격자들에 의하면 터미널 지하에서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올랐다고 전했다. 화재는 2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지하에서 올라온 가스로 인해 8명이 사망했고 58명이 부상당했다. 그리고 2008년 경기도 이천시 이천 냉동물류창고 화재. 기계실 인근에서 발생한 불길이 냉동 창고를 둘러싼 단열재에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검은 연기와 불길이 퍼졌다. 이 유독가스로 인해 인명피해는 더욱 컸다. 특히 이제 우레탄 폼 화재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연소하게 되면 아주 시커먼 연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많이 발생되는 게 이제 포스킨 가스가 발생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다양한 곳에서 유해한 가스는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단열재에서 나오는 가스 성분의 위험은 얼마나 될까? 제작진은 생쥐의 운동 변화를 통해 단열재의 가스 유해성 검사를 해보기로 했다. 일정한 열원을 이제 시편에 가하게 되는데 그때 연소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연소가스를 시험용 마우스에 노출시켜서 그 시험용 마우스의 행동 정지 시간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약 22cm의 우레탄 폼 단열재. 이 정도 크기는 우리가 사는 공간의 아주 작은 일부에 해당한다. 여기에 열을 가하게 되면 단열재에서 나오는 성분들이 쥐들이 운동하는 공간으로 이동하게 된다. 실제 화재로 말하자면 단열재에 불이 옮겨 붙은 것이다. 단열재에 열을 가하자마자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열을 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부에는 시커먼 연기가 가득 찼고 곧바로 쥐들의 행동 반응이 느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그래프는 마우스가 움직일 때마다 이제 막대로 체크가 되는데 그걸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고 움직이지 않게 되면 이제 그냥 일직선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8마리 쥐들의 행동 변화. 단열재를 태운 후 100에서 200초, 즉 3분까지는 대부분 평상시와 다름없이 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시편에서 연소가스가 발생을 했는데 그 연소가스에 의해서 500초 내외에서 마우스 행동이 느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단열재로 둘러싸인 공간에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와 비슷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까? 호흡이라는 건 한번 들어가면 어차피 뱉긴 뱉는데 내 몸에 이미 흡수가 된 상황에서 뱉어버리니까 그게 유독성이라든가 이런 건 내 몸에 체류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거죠. 그 자구력 상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킨 가스 같은 거. 그래서 그렇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기도 성남시. 현재 공사 중인 이 건물은 지난 12월 아찔한 화재가 발생했던 곳이다. 저녁 8시경 건물 2층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고 그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 온 건물을 태웠다. 이 건물은 상가 밀집 지역에 위치해 주변 건물까지 피해를 입히며 타올랐고 당시 건물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이 건물 학원에서 학생들이 수업 중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20시 10분부터 연기가 나면서 펑펑 하는 소리가 처음에 우리 근무자가 이제 듣고 전화를 했는데 내가 5분 후에 와 보니까 2층에서 불이 나서 뭐 아주 순식간에 12층까지 불이 번져서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저게 뭐지? 저거 불 아니야?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이제 냄새가 엄청 나고 그래 보니까 이제 저쪽에서 불이 이렇게 막
활활 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그쪽 인근까지 가봤죠. 매운 연기가 가득했고 주변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큰 불길은 잡았지만 잔불들은 여전히 남아 계속 타올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변 건물까지 피해를 입었다. 한쪽 그 옆에 붙은 건물의 벽은 다 탔어요. 완전하게. 그걸 건축자재의 이름이 외장, 그게 벽인데 그 벽이 완전히 전수가 다 됐습니다. 결국 외장이 타다 보니까 소방이 작동이 돼 버리잖아요. 소방이 작동돼 버리니까 그 타지 않는 공간에도 이 물을 포함해서 모든 그 내부 건축 자재가 침수가 돼 버리니까 전면적으로 교체 수선하는 그런 대수선 공사를 하는데 이제 견적을 내 보니까 140억이라는 우리 건물 피해를 보게 돼서 리모델링을 대수선 공사를 한 10개월 동안에 한 겁니다. 우선 건물을 지을 때 이제 불연성으로 좀 이렇게 안 타는 걸로 그런 재질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 소방법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거에 맞춰서 이렇게 건물을 제대로 법대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죠. 당시 분당 화재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를 속출한 건물 화재로 건축법에 대한 개정이 요구되었다. 화재 사고는 연평균 4만 건 이상 발생하는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이고, 이 경우에 주요 원인이 건축물 필로티 천장재와 외부 단열재로 지적이 됐었기 때문에 대형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단열 성능 기준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건축물 외부 마감 재료는 기존에는 이제 30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단열재를 포함해서 외부 마감 재료에 대해 준불연 재료나 불연 재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어느 나라보다 철저한 독일. 화재뿐만 아니라 교통, 사회 전반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안전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독일에서 화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이곳은 베를린 북부에 위치한 소방관청. 고층 건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을 지키는지 알아봤다. 수시로 모의 훈련을 하는 독일 소방대원들. 독일의 경우 소방 인력을 뽑는 대신 그 인력을 지역 주민을 활용해 자율 소방대로 채운다. 이렇게 배치된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주변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대원 역할을 하게 된다. 화재 시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것은 불보다 연기 질식. 이 훈련을 통해서 연기에 질식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Ich glaube, ganz besonders wichtig ist, dass Sie über die ganze Fläche überall Feuerwehren zur Verfügung haben. In jeder großen Stadt, ja, auch in kleineren Städten, auch wenn es nur freiwillige Feuerwehren sind. Aber Sie sollten überall Feuerwehren zur Verfügung haben. Ja. 결국 지역 주민이 소방대원이기 때문에 어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대원이 한두 명씩은 배치되는 셈. 따라서 화재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Ja, dafür üben wir das regelmäßig. Ne? Das ist die Routine. Das ist immer das Gleiche, immer die gleichen Handgriffe. Und dann geht das auch in Stresssituationen, dass man ruhig und sortiert sein Programm abarbeitet. 이러한 시스템은 오랜 세월을 통해 보완과 보완을 거듭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 새로운 건물이 생기고 도심이 복잡해져도 오랜 전통의 시스템과 법을 통해 무리 없이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다고 그들은 자부한다. In der Historie wurde Mitte 1800, also etwa ab 1850, wurde dann ein organisiertes Feuerwehrwesen eingeführt.
Das heißt, so wie Sie unten gesehen haben, die Feuerwehrmänner sind trainiert. Sie haben jeder hat eine bestimmte Aufgabe, ja, und sie trainieren das vorher. Und damit können sie eine sichere Brandbekämpfung durchführen. Und zum anderen, parallel dazu, hat man aber auch Bauvorschriften eingeführt, die zum Beispiel die Ausbreitung von Feuer verhindern. Dazu. 다양한 건물들이 공존하는 독일. 화재 발생 시 건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관계기관을 찾았다. 이곳은 건축 전반에 대해 연구하고 건축 자재 등이 법에 맞도록 도움을 주는 정부기관. 건물 안전 관련 담당자인 페테 프로쉐크 박사를 만났다. Forschungsbereiche sind die relevanten Bereiche, die die Sicherheitsaspekte nach den Landesbauordnungen ansprechen. Das ist zum einen die mechanische Sicherheit und Standfestigkeit. Also Gebäude dürfen nicht einstürzen, um es mal plakativ zu sagen. Der Brandschutz, Umweltschutz, Gesundheit, Hygiene, ein großer Bereich. Schallschutz und Wärmeschutz bzw. Energieeinsparung. Das sind die großen Bereiche, die durch unsere gesetzlichen Regelungen im Bereich des Bauens. Was ist Ihrer Meinung nach das Wichtigste, das bei großen Brandkatastrophen unbedingt kontrolliert werden sollte? Das ist einmal die Brandverhütung, die Verhinderung der Ausbreitung von Feuer und Rauch und als letzter die Sicherstellung der Rettungswege. Dazu folgende Anmerkungen, die die Ausbreitung des Brandes und auch des Rauchs verhindern. Das für eine bestimmte Zeit, und das wäre 30, 60 oder 90 Minuten, die Ausbreitung von Feuer und Rauch über dem Brandentstehungsbereich verhindert wird. Das nennt man auch das Abschottungsprinzip. 독일은 건축물 규제를 층이 아닌 건물 높이로 기준을 정한다. 22m 이상의 건물에는 화재 안전을 위해 반드시 모든 건축 재료를 안 타는 재료, 불연재로 써야 한다. 22m 건물 이상은 불연재로 사용한다? 우리나라처럼 충수가 아닌 22m로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정확한 것을 좋아하는 독일인들의 성격이 드러난다. Wichtig ist bei Hochhäusern insbesondere natürlich die sichere Gestaltung der Bauteile, dass also die Bauteile feuerbeständig sind. Die Rettungshöhe liegt bei Leitern der Feuerwehr bei 22 Metern. Und diese Definition richtet sich unter anderem auch nach der Rettungshöhe der üblichen Leitern. 물론 법규에는 22m 이상의 건물에 불연재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지만 독일에 짓는 낮은 건물에도 대부분 불연재로 건물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독일인들의 안전에 대한 생각을 반영하듯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도 안 타는 소재, 불연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불연재 등급을 통과하는 기준을 까다롭게 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Ja, Prüfungen an Bauprodukten werden in der Regel in kleinmaßstäblichen Prüfverfahren durchgeführt. Jedes Prüfverfahren liefert letztendlich nur verwertbare und sinnvolle Ergebnisse, soweit das zugrunde liegende Modell mit der Wirklichkeit auch übereinstimmt. Das ist zum Beispiel bei Wärmedämmverbundsystemen in den kleinmaßstäblichen Prüfverfahren nicht mehr vollumfänglich gegeben. Aufgrund der heutigen angewandten Dämmstoffdicken oder auch hinsichtlich weiterer konstruktiver Einbauten in den Wärmedämmverbundsystemen können diese nur in großmaßstäblichen Versuchen entsprechend geprüft werden und auch beurteilt werden.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 대학의 건축 현장. 외부 마감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이 건물을 직접 설계하고 짓고 있는 건축가 클라우스 링스레베. 그의 안내로 제작진은 엄격히 통제되는 건축 현장 안으로 들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다양한 공간들이 있는 축구장 크기의 건물. 어떤 용도의 건물로 지어지는 것일까? Das Gebäude ist 40 Meter hoch über 9 Etagen. Dieses Gebäude ist für eine private Business School für 2200 Studenten und 600 Angestellte ausgelegt. 40m, 9층의 건물. 그렇다면 이 건물도 엄격한 건축 법규가 적용된다.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건축 총괄 책임자와 확인해 보기로 했다. Dass der runterläuft. Also, das ist die 24 Zentimeter starke Außendämmung, dann 5 Zentimeter Luftschicht, 14 mm Fassade nach den neuesten und auch der zukünftigen Energievorschrift dimensioniert. Die Unterkonstruktion ist aus Aluminium. Die Platte selbst hier vorne ist 14 Zentimeter. 우리나라의 단열재 두께에 비해서 훨씬 더 두꺼운 독일. 그 이유는 환경을 생각하는 독일인의 철학에서 찾을 수 있다. Die Dämmstoffe haben natürlich in der Gesamtenergiebilanz und in dem Kühlbedarf des Gebäudes ihre wesentlichen Nutzen. Dass wir weniger kühlen müssen im Sommer und weniger heizen im Winter. Auch das Kühlen ist sehr aufwendig hier auch in dieser Region in Deutschland, weil wir halt einen Großteil der Tage und mit den Menschen, die im Gebäude sind, einen Kühlbedarf haben. Ja? Und deswegen ist die Isolierung für uns so wichtig, dass wir nicht so viel Energie verbrauchen. Weil wir die große Mall haben, weil wir den Hochhausrichtlinien unterworfen sind, weil es ein öffentliches Gebäude ist, haben wir ganz strikte Regularien in Brandschutz und dürfen nur nicht brennbares Material verarbeiten. Die Mineraldämmstummen nutzen wir, weil es nicht brennbares Material ist, zu dem wir hier zum Einbau verpflichtet sind. Und die Dämmwerte, die sind gerade bei der Mineralwolle sehr gut hierfür geeignet. 우리나라는 현재 6층 이상인 건물에 사용 가능한 건축재의 경우 준불연제, 즉 타지 않는 소재에 준하는 건축재도 가능하다. 준불연제로 인정받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 방법으로서 가로 세로 10cm 규격으로 자른 소재에 열을 가하는 방식. 이 시험을 통해 재료의 성능을 알아볼 수 있다. 콩칼로리미터 시험 장비는 시편에 열을 가했을 때 산소가 얼마만큼 소모되는지를 가지고 열 방출률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가로 세로 10cm 규격의 건축 자재를 넣어 10분간 열을 가한다. 이 시험을 통해 기준을 통과하면 건축 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독일의 경우 건축 자재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인증해 주는지 확인해 봤다. 이곳은 브라운슈바이크 지역에 있는 한 공과대학. 이런 건축 자재 테스트 기관들이 독일 곳곳에 있어서 제품들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건축 자재 테스트는 재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처럼 실물과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 건축 자재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Und was Sie hier an dem Rand sehen, das sind Auslässe von Ölbrennern. Und die Ölbrenner, die können gesteuert, geregelt werden, sodass eine bestimmte Temperatur hier in der Brandkammer, das ist unsere Einheitstemperatur-Zeitkurve, ein bestimmter Verlauf der Temperatur gefahren wird, die in Deutschland, aber auch europäisch standardgemäß eingesetzt wird, um Bauteileversuche zu machen.
Diese Kammer ist aber multifunktional. Wir haben ja auch ganz andere Prüfungen gemacht. Es werden nicht nur Stützen geprüft, sondern es werden auch Wände, Abschlüsse geprüft. Wir haben hier mal eine Büroeinrichtung, also mit Tischen und mit Computern und mit Stühlen, alles was zu einem Büro gehört, aufgebaut. Und dann gab es eine Stelle, wo es angefangen hat zu brennen. 실물 그대로 하는 시험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Und mit diesen Brandlasten einer Holzkrippe, stellvertretend zum Beispiel für einen Müllcontainer, hat man Versuche durchgeführt. Und in diesen Versuchen hat sich gezeigt, dass es zweckmäßig und notwendig ist, zusätzliche Brandriegel, das ist eine sehr übliche Technik in Deutschland, die Ausbreitung in Fassaden im Brandfall zu verhindern oder zu 이 시험의 결과를 기관에 제출해야만 제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한 건축자재는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성능 보완 실험을 꾸준히 하면서 기능을 보완하게 된다. 지금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불연 단열재. 그러나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제품으로 개발될 때까지 비밀이라고 한다. 화재에 관련된 건축자재는 특히 실물 시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담당자 리제 씨. Wir konzentrieren uns dann natürlich auf das Brandverhalten und da gibt es Versuche im Labormaßstab, die also durchaus schon sehr wesentliche Dinge zum Brandverhalten zeigen. Wir stellen aber auch fest, dass wenn die Baustoffe in einem großen Aufbau sich befinden, und das ist bei Außenwandbekleidung, zum Beispiel bei Wärmedämmverbundsystemen der Fall, dass es nicht reicht, einen Laborversuch zu machen, wo das Baustoff nur wenige Zentimeter in der Fläche hat, oder wenige Quadratzentimeter in der Fläche hat, ein kleiner Ausschnitt nur dargestellt wird. Sondern wir stellen fest, dass wir wichtige Erkenntnisse nur bekommen, wenn wir große Flächen untersuchen und die Brandausbreitung sich auch nur beantworten lässt im Sinne der Dynamik, der Schnelligkeit, der Heftigkeit des Brandes, wenn wir diese großen Längen auch aufbauen. Und damit ist auch verbunden, dass wir uns dem eigentlichen Brand annähern, der eigentlichen Brandquelle, die nämlich höhere Leistungen hat, als sie eigentlich im Laborversuch zugrunde gelegt. 제작진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규로 건물 화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실제 구조체를 통해 시험해보기로 했다. 구조체는 현재 유럽 등에서 시험에 적용하는 높이 6m, 넓이 5m 구조로 제작됐다. 현재 시중에는 성능에 따라 다양한 단열재로 구분되는데 6층 건물 이상에 사용하는 준불연 단열재와 불연 단열재를 비교 실험하기로 했다. 구조체 제작 작업 시간만도 하루 반나절. 이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도입되고 있지 않은 상황. 높이 6m, 넓이 5m의 구조체. 우리나라에서 현재 짓는 건축물과 똑같이 벽, 단열재, 외부 마감재로 마무리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시험과 구조체 시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그마한 시편 실험이다 보니 이 소재에 대한 단순한 화재 특성은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서 건물 구조체에 적용을 했을 때 과연 얘가 화재가 났을 때 과연 뭐 무너짐 현상이라든지 기타 이외 부수적으로 딸려올 수 있을 만한 안정성을 저희가 확인하는 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좀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와 동일한 상황. 화기는 불이 발화해 최대 온도를 유지하고 서서히 꺼지는 상황으로 재현했다. 먼저 준불연 단열재로 시험을 시작. 불길은 금세 외장재를 태우며 치솟고 있다. 빠른 속도로 건물의 외벽을 타고 오르는 화염.
불은 꺼졌지만 건물 곳곳에는 아직 잔불이 남아 타고 있는 상황. 1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불씨가 되살아나 마지막 잔재까지 태우고 있었다. 과연 단열재는 잘 버티고 있을까? 일단은 불꽃이 전반적으로 화염이 전반적으로 불꽃이 단 부분들은 거의 소멸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예. 일단 뭐 잔불은 이렇게 왜 있는 거예요? 예. 잔불 좀 이렇게. 잔불은 일단은 시험편의 시험편 자체가 자기 소화성이 좀 떨어진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준불연 단열재는 흔적도 없이 다 타버린 상황. 만일 6층이 아닌 좀 더 높은 건물에서 대피를 한다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 본 실험 결과로만 보고 본다면 화염 확산이 그렇게 많이 지연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초기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 줄 수 있는 데는 그나마 도움이 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전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조금 더 덜 탈 수 있는 재료를 사용을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불연 단열재의 안전에 대해서 시험해 보기로 했다. 똑같은 조건으로 제작한 구조체를 통해 시험에 들어갔다. 같은 두께의 불연 단열재. 시험이 시작됐다. 처음 치솟은 불길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불이 꺼지기도 전에 벽면의 불길이 소강 상태를 보이기 시작했다. 외벽은 불의 열기에 다 타버렸지만 불연 단열재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 그을린 흔적만 보일 뿐 형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 시험 후 단열재 내부를 확인했지만 불길에 전혀 반응이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정도면 지금 거의 불이 안 탔다고 볼 수 있나요? 거의 재료가 딱 육안상으로도 보시기에 딱 거의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거의 타지 않았다고 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건물 외부에 사용되는 건축 재료는 화재에서 우리를 지켜주거나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어야 한다. 점점 고층화되고 있는 도시 건물. 우리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안에 있는 불연 재료는 거의 타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로 상존이 돼 있고요. 외벽을 걷자고 있는 외부 마감 재료만 일부 탄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피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적 여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료인 것은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약 100여 건 이상 발생하는 화재. 그 규모는 점점 더 대형화되고 있다.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방대원들의 교육이 실시됐다. 오늘의 주요 교육은 건물 화재. 건물 화재 발생 시 진화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 다음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단열재 자체에 이제 보통은 그쪽으로 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우리가 소화수를 쏘면서 화재를 진압해야 되는데 물 자체가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화재는 발생하게 되고 계속 상부 쪽으로 이제 건물이 대형화되어 있으니까 불은 무조건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더 확산되고 규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형 건물의 화재는 발화가 시작된 곳을 찾는 것이 관건. 그러나 빠르게 확산하는 불의 특성상 쉽지만은 않다. 화재 조사관들인 경우에는 화재가 나게 되면 그 화재가 날 수 있는 그 점화원하고 그다음에 점화 원인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이제 재현 실험을 해서 가장 그때 화재가 났을 때와 유사한 형태로 그 상황을 재현하면서 이제 화재 원인을 찾게 되는데 컴퓨터상에서 그 화재가 일어났을 때의 상태와 똑같이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또 그 상태에서 화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만들어 보면서 화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화염이 전파되고 연기가 어떻게 퍼져나간지를 미리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 화재 조사관인 경우에는 어디서 화재가 났다라는 것을 이제 예측할 수 있고 분석할 수가 있죠. 화재에 대한 안전성이 요구되는 이유는 또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진 안전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국을 강타한 지진으로 곳곳이 흔들리고 무너지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처음 겪어보는 공포에 밤새 떨어야 했습니다. 지난 9월 한반도를 강타한 강도 6.8의 대규모 지진. 많은 사람들이 흔들림 속에서 공포를 느끼는 순간이었다. 문제는 지진이 화재를 동반한다는 것이다. 일단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그 건물이 붕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붕괴가 된다던가 또 흔들림이 많다던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러한 건물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이러한 가스가 붕괴나 흔들림으로 인해서 누출되는 경우가 많죠. 거기에 전기 설비 같은 데서 스파크가 튀기게 된다면 폭발성 가연성 가스와 점화원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폭발적 연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 또 그러한 붕괴로 인해서 다치거나 테러가 많이 붕괴되어 있을 때 테러 대피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폭발성 연소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함께 동반이 될 수 있는 그런 화재로 번지게 됩니다. 지진이 잦은 일본. 여러 가지 이유로 화재에 쉽게 노출된 상황. 과연 어떻게 화재에 대비하고 있을까? 일본의 한 주택 건설 회사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이 업체는 단층 주택에서 다세대가 사는 아파트까지 다양한 건물을 조립식으로 지어 공사 기간을 최소화하는 건축 방식이 특징이다. 주택 화재나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 まず我々が一番大事にしていることは、日本というのは非常に地震大国です。お客様がたくさんのお金を使って建てたお家が、繰り返す大きな地震があっても壊れない住宅にすること、これを住宅屋さんの一番大事な使命と考えて住宅作りに取り組んでおります。 이 주택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진 대비 실험. 실제 주택으로 안전성을 테스트하고 있다. 지진 발생 시 화재 요인에 대한 대비 방법을 알아봤다. ガスの場合は流してますとガスが漏れて危険ですから必ず揺れが起きるとガス事業者さんは供給をストップしますが電気の場合はできるだけ電気を送ろうとしてますけど地震時にはやむを得ず停電が起きますね。 지진 발생 시 화재 예방을 위해 일본 정부와 건설업체의 대처는 무엇일까? 内部からの炎の発生これを部屋の外に出さないいわゆる内装を不燃化してあります。それから外からの火災に対してもらい火をしないということで外側も不燃化をいたします。そうすることで失火時の近所への延焼あるいはもらい火というのを防ぎます。こちらがですねパノホームの外壁壁の構造でございます。一番表側は仕上げのタイル将来塗り替えの必要のないタイルで仕上げてあります。
ますその裏側には不燃の外装材がありますでさらに壁の中にはご覧のように断熱性を確保するためにいっぱいいっぱいのロックウールが入っておりますこちらに見えるのが壁のフレームの鉄ですさらに奥には構造の柱鉄骨の柱が入っております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대형 화재를 겪으면서 화재 관련 법규가 강화되고 있다. 일본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日本もですね防火のこの法律もですね、昔からこれだけ厳しいものであった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やはり戦後ですね何回も大きなですね火災事故が起こっております。その都度ですね原因を追求されて、それをですね生かしてですね防火関係の法律が、それを防ぐための法律に変わってきたという歴史があると思っております。 일본의 경우 유럽과 우리나라처럼 단열재 등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 실제 일본에서는 어떤 재료로 건물을 짓고 있을까? 2015年のデータですけれども、私どものグラスウールがですね断熱材として使用されているというデータがございます。ロックウールが 10% ぐらいでしょうか。その他が発泡系の断熱材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ロックウールとかこういったものは不燃材料でございますので、そういった意味でも火災時の延焼を防ぐとか、それから有毒なガスが発生しないという特徴もございますので、安心で安全な材料というふうな形で選ばれていると思います。 일본은 법규보다는 스스로의 경험으로 화재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가 화재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 또 기존에 이 스프링클러나 아니면 소방 감지 시설은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돼야죠. 불나면 꺼줘야 되고 터줘야 되고 불나면 물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기존에 법에서 요구했던 그런 성능들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 마감재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 그다음에 피난 계단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소방 시설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서울의 한 건물. 소방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새로 입점을 하시는 가게인데 그 주방에 확산 소화기 설치된 게 이게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소화기를 기본적으로 비치가 안 돼 있으셔가지고 그거 말씀드리고 일단 지적 사항에 넣었습니다. 점검을 나올 때마다 귀찮아하는 업주들이 대부분. 이 소방 점검은 화재가 났을 때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예방 주사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점 지적 사항에 이제 넣어놓고 이제 관계인한테 알려줘야 되죠. 평상시 일에 방해되는 물건으로 취급받는 소화기.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늘이 있는데 압력계가 있고요. 바늘이 있는데 바늘이 녹색 영역을 가리키고 있으면 정상입니다. 건물 전체에는 다양한 소방 시설이 있다. 그러나 이게 소화잔 앞에 적재를 해놓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보통. 근데 이렇게 적재를 해놔버리면 유사시 이게 사용할 때 좀 불편하고 시간 지연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자, 밸브 천천히 개방.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세밀한 점검에서 틈이 생기면 화재 발생 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할 수 없다. 이제 방수압이 이제 약해지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게 말단 옥상을 말단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이제 방사압이 안 나오게 되면 여기가 이제 화염까지 이게 물이 방사하는 그 힘이 약해지고 그 유량도 적게 되기 때문에 불을 유효하게 끄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예, 법적으로 정해진 방수량과 방수 압력이 있습니다. 화재는 예방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대비하고 살고 있을까? 평상시 똑 부러지는 살림 솜씨로 소문난 정미 씨. 가족의 안전과 재산 등에 직결되는 화재에 대해서도 꼼꼼히 대비하고 있을까? 드라이기나 고데기를 조금 오래 쓰다 보면 선이 막 접질러져서 벗겨지잖아요. 그러다가 뭐 갑자기 불꽃이 튀기다가 불나는 경우도 있고, 콘센트에 먼지가 많이 쌓이다 보면 그런 경우에도 조금 불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방에서도 이제 뭐 가스레인지는 항상 위험하니까. 이렇게 화재 예방을 위해 철저하게 대비한다고는 하지만 허술한 경우가 많다.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에 쌓여 있는 물건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를 위험에 놓이게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화재 나머지 다 마찬가지로 기준이 문제가 돼가지고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 거의 없어요. 얼마나 잘 지키느냐, 얼마나 그거를 관리하느냐가 제일 큰 문제예요. Die Brände sind nach wie vor ja auch zum Beispiel infolge von Fahrlässigkeit, infolge falscher Verwendung von elektrischem Strom, infolge falscher Verwendung von Feuer, sind diese Brände zwar nach wie vor da, aber sie können sich nicht über das Gebäude hinaus ausbreiten, wenn die Gebäude ordnungsgemäß gebaut sind. Und die Tatsache, ja, dass wir auch ab und zu mal sehr große Brände haben, geht oftmals darauf zurück, dass die Gebäude nicht entsprechend der Vorschriften gebaut wurden. 해운대 사고 화재 이후에 그리고 의정부 화재 사고 이후에 법규가 바뀌었는데 그 법규가 바뀌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지금 만들어진 새로운 법규가 적용되지 않고 아직도 위험한 화재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법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화재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겠으며 그 기준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아이템들이 각 건축물에 적용돼서 화재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발생하는 화재. 대구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처럼 작은 불씨는 엄청난 피해로 돌아온다. 우리는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 도시에서 우리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한 법을 세우고 그 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화재의 위험이 도사리는 도시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